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온스테인이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속보를 올렸는데요. 한동안 잔류한다, 아니다, 이적한다 말이 많이 나왔었지만 이제 갑자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적료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167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를 이 정도 금액에 판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선 훌륭한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수의 대체가 가능하냐, 이 선수가 빠져도 충분한 수준의 경기력과 성적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확실하게 말해서 케인의 대체는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먼저 지금 뛰는 톱들 중에서 케인만큼 활용폭이 넓은 선수가 없어요. 당장 케인은 토트넘이 구렁텅이로 떨어지던 저번 시즌에도 혼자서 리그에서 30골을 넣었죠. 토트넘의 전체 득점이 70골이니까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따라서 케인은 골잡이라는 의미에서의 원톱 역할은 이미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로 증명이 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전방 중앙이라는 가장 상대의 수비가 거칠게 들어오는 지역에서도 본인의 힘으로 볼을 지켜내고, 또 슈팅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걸 비집고 득점까지 해낼 수가 있는 데다가 웬만한 공중볼 경합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데요. 사실 공격수는 이것만 잘해도 월드클래스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케인은 여기에 더해서 뒤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까지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어요. 무리뉴 감독이 있을 시절부터 이 능력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 최전방에서 이를 굉장히 잘 살려낼 수 있는 손흥민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케인이 내려가더라도 토트넘의 공격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웬만한 빅클럽들도 보유하지 못한 특별함을 갖춘 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케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케인은 당연히 수비할 때 있어서 최대의 위험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원톱인 이상 기본적인 전술적 마크맨은 센터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케인이 이렇게 슬쩍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마크맨 관계대로라면 센터백 중 하나가 올라가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센터백이 따라 올라가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중앙엔 공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를 침투의 스페셜리스트인 손흥민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케인을 1대1로 막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앙 공간만 노출한 채 그대로 전개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성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센터백이 케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려가게 냅둔다면 일단 가장 위험한 지역인 중앙 후방의 수비는 괜찮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떠한 선수도 잡지 않고 그냥 뒤에서 붕 뜬 셈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중원이나 후방 지역에서는 마크맨이 없는 선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게 된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딜레마를 가장 잘 활용했던 팀은 리버풀이었는데요. 중앙 원톱에 피르미누를 넣었는데 양 윙어에 발이 빠르고 득점력도 갖춘 마네와 살라가 있었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중앙에서 내려와 전개를 돕는 식의 역할을 전담하면서 이 딜레마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라와 마네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리버풀 전술의 핵심은 피르미누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였어요. 근데 당시 리버풀의 피르미누와 지금 토트넘의 케인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피르미누는 그런 하나의 미끼이자 연계를 돕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직접 득점을 하는 능력은 원톱치고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이 넣었을 때가 15골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머리로 득점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지만 제공권이 좋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케인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주 득점원으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선수다. 그래서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역할을 변경시키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길게 때려 넣는 게 효율적인 상대에겐 공중볼을 담당하는 역할로 쓸 수도 있고, 중앙에서의 숫자 확보와 전개가 필요한 상황에선 가짜 공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셈인 거죠. 심지어 홀란드조차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끼 역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하지만 케인과 같이 그 지역에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볼을 앞으로 전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진 못하거든요. 오로지 레알 마드리드에 있던 벤제마만이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사우디리그로 이적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 역할을 이 정도의 클래스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잃게 됐다. 먼저 이 부분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전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이란 구단의 아이콘이자 상징과 같은 존재를 잃는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케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성장했고 오랜 기간 부주장을 맡아온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에선 이미 주장직을 맡고 있는 중이고, 토트넘에서도 주장인 요리스가 골키퍼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주장이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팀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런 아이콘의 존재가 중요한데, 케인은 그래도 토트넘엔 케인이 있으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보이게 만드는 선수였어요. 비록 아직 또 하나의 스타인 손흥민은 남아있지만 손흥민조차 이러한 케인의 위상을 대체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공격수를 뭐 이제 와서 영입하기도 힘들지만 영입이 돼서 누가 오든지 아니면 히샬리송이 그 자리를 그대로 채우든지 다음에 원톱을 서게 될 선수한텐 굉장히 엄정한 잣대가 두려워질 거예요. 만약에 케인이 있었다면 이거 케인이라면 넣었을 텐데 뭐 이런 비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 기대를 불어넣고 있는 와중이라 안타깝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